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한국 사회에 던진 불꽃은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타오르고 있는데요. 전태일 정신을 받든 노동자병원을 통해 더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젊은 청년이 자신의 온 몸에 석유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당겨야 했을 만큼 노동자의 현실이 참혹했던 그 시절입니다. 임 원장님께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예,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네. 아마 이제 전태일 열사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는 대학교에서 전태일 평전을 읽고였는데요. 저한테는 전태일 열사보다 더 큰 기억은, 노동자에 대한 기억은 원진 레이온, 네.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들이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함과 연민,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으로부터 제가 약한 노동자를 위한 의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봉제 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산화한 전태일 열사. 이런 전태일 정신과 녹색병원의 설립 취지가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녹색병원의 발자취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녹색병원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사건은 16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문성면이라는 학생이 야간고등학교를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수은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때 앓고 있던 원진뇌이온 환자들이 모여서 청와대 진정을 놓고 하면서 원진뇌이온의 사건이 터졌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무려 1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업병이 걸렸고 네. 한 250명의 노동자들은 이미 사망을 했고요. 열심히 싸운 결과 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금으로 저희 병원이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네. 저희 병원의 설립 취지가 전태일 정신과 같고요. 네. 다시는 이 땅에 원진 노동자 같은 불행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취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 녹색병원의 취지이자 또 그간의 발자취일 텐데요. 앞으로는 전태일 정신을 받들어서 이 전태일 병원이 되겠다는 선언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을 꿈꾸고 계신 건가요? 의료가 평등할 것 같지만 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네.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는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는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회적인 약자, 약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약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연대, 그것이 바로 전태일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녹색병원이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차별 없는 병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태일 병원을 만든다는 선언은 50년 전과 지금의 노동자 현실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강한 비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울에도 한 20만 명의 봉제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1970년대의 봉제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봉제 노동자의 삶과 지금의 봉제 노동자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역시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그다음 지하에서 일하는 아주 나쁜 노동 환경,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70년대에.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10대 여성 노동자에서 지금은 50대, 60대 노동자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건강권 또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마음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목표하고 있는 발전 기금이나 후원 회원 모집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결국은 이제 저희는 그 전태일 정신을 동의하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네. 저희 병원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이 꿈은 굉장히 크게 가졌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참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녹색병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병원을 후원하고 전태일 정신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근데 그런 계획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다소 힘든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노동자의 삶,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이고요. 특히 대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네. 우리 방송이나 공연 예술을 하시는 노동자들 굉장히 위기고, 집에 가사노동을 방문해서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네. 집에 찾아서 노인네들을 보호해주는 요양보호사 역시 큰 위기이고요. 네. 이런 노동자들에게 사회가 아니면 국가가 또는 시민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쁘게 일하는 72시간씩 일을 하는 택배 노동자들 같은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똑같이 보호해줘야 된다. 코로나19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더 약한 노동자들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분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택배 노동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장님께서는 또 그 과로사 문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야 배송을 멈춰달라 당부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분들이 71시간, 일주에 71시간 정도 일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노동자들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71시간씩 일하냐? 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노동자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 역시 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알 배송, 그다음에 새벽 배송은 이들이 장시간의 노동, 또 아주 안 좋은 야간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좀 쉬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든지 휴게 시간을 상당히 많이 주는 노동도 필요한 것이죠. 네. 네. 소리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한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의 뜻있는 목소리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